안녕하세요. 맥키니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소정진 회장이 말하는 통합 셀트리온의 장남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프로그램과 연기금이 3일 만에 일단 장중에 매수세 전환으로 수급 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전장 장중 199,900원 선 기록하고 지금 아랫골이 좀 나오면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중간에 이제 보합권도 있습니다만 1월달 들어서 1월 2일에 이제 장대 양봉을 내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음봉으로만 거의 한 8거래일 정도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1월 달에 첫날을 제어놓으면 G20 중에서 이제 국내 증시가 가장 지금 안 좋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이 경계감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장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보면 오늘은 이제 미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이제 개장을 하지 않는데요. 이 주말에 마감된 미증시는 다우지수가 0.31% 118포인트 빠졌고, 나스닥은 이제 강보합권에 맞췄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8% 빠졌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제 이런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빠르게 이제 경기감으로 바뀌면서 이 1317.90원, 예, 4원 40원 정도 이렇게 오른 흐름을 보였고요. 자, 지난주하고 다르게 오늘은 일단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세, 코스닥에서 일단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중심으로 금융투자와 연기금 일단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은 코스닥에서 매수, 거래소에서는 소폭 매도. 예, 그래서 이제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수가 한 2배 가까이 많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도 예, 2배 가까이 일단 하락 종목수가 여전히 또 오늘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2530선, 뭐 강보합 정도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0.78%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큰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온디바이스 AI 결국 이제 1월 17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새로 어떤 모델 관련되는 부분에서 온디바이스 관련되는 이 관련주들이 또 강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테슬라가 이제 주말에 이 중국 쪽에서 가격 인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쪽에서 이제 홍해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독일의 이제 공장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리스크가 나오면서 한 3% 빠지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 제약 같은 경우도 뭐 강보합권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뭐 테마 쪽에서 어떤 강세가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 이제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뭐 특징이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바닥권 종목들의 어떤 이제 수급들이 뭐 나오고 있는 어떤 흐름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199,000원대까지 이제 반등이 아침에 바로 나왔다가 이제 190,000 초반대까지 밀렸어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11시 정도 되어서 192,1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제 195,000원대. 그래서 21만원대 어떤 지지 흐름이 결국은 이제 지켜지지가 않으면서 지금 21 이평선 부근에서 살짝 이탈해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결국은 12월 달에 코스피 200 관련해서 지수 편입 관련되는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올라갔고, 그 뒤에는 이제 뭐 미국과 한국 쪽에서 바이오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로는 예, 뭐 10월달 저점 13만원권 대비해서는 한 3개월 만에 한 90% 가까이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급이 연초 들어서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들이 좀 빠지면서 연기금도 뭐 지난주에는 한 3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소폭
매수해가 나오고 있고, 보험 쪽에서도 매수, 기관 쪽에서 매수인데, 매수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래량도, 지난주 뭐 금요일보다는 지금 큰 편은 아니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양봉 흐름에서 뭐 강보합권 흐름들 유지를 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 셀트리온 쪽 뭐 살펴보면 결국 이제 1월달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 서정진 회장과 이 준석 이 경영 그 각자 대표를 하고 있는 글로벌 무대에는 처음으로 지금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분 정도, 셀트리온의 이 R&D 쪽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Q&A는 서정진 회장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이제 이 모멘텀이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도 긍정하게 강건하게 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 측면에서 뭐 좋으면 지금 이런 어떤 시도 자체가 문제가 안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워딩하는 어떤 이야기들 자체가 현실과의 어떤 이제 괴리감은 분명히 좀 있는 어떤 워딩이 이번에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로 본다라고 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차익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바랬던 어떤 뭐 M&A 중심의 이런 것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 유치 이런 쪽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자, 이 흐름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해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이 과정들이 정말 이제 시장에 성공적인지,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안 올라가도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들은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더 벨에서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서정진 회장하고 인터뷰 기사가 지금 아침에 나왔는데요. 자, 뭐 그래서 장차남의 역할, 이제 그동안 꾸준히 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셀트리온을 이렇게 뭐 승계를 하려고 하면 이게 뭐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들리니까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준석이 이제 지금 이제 경영 쪽에 이제 각자 대표는 의장 쪽에서만 만족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말에 전폭적으로 이제 대표로 이제 인사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첫 인사에서 서정진 회장 장남, 서진석 의장이 대표이사에 오른 것을 두고 이례적이다. 예. 왜냐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기사가 있죠. 그래서 경영성계에 대한 어중이 달라진 거 아니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 회장은 이를 통해서 균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워딩 자체가, 독특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에서 이 더벨이 만나서 통합 셀트리온의 이제 연말에 전폭적으로 이루어졌던 인사, 보통은 이제 뭐 한 2월달 정도에 할 것들을 작년 연말에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했죠. 동생분이 서정수 셀트리온 제약 대표도 이 부회장으로, 비서실장으로 이제 통합 셀트리온에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장남이 이제 서준석도 이 대표이사로 이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서준석 대표에게 맡겼다. 요렇게 지금 그 답변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말에 이제 대표이사 선임되고요. 이 장남이 대표이사가 된 거는 그동안 온오학 전문경영 역할을 나눴던 서정진 회장의 어떤 철학과는 이제 결이 다른 어떤 결정이었다. 그래서 이 어중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래서 더벨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인터뷰를 했고, 법적으로는 양사의 이제 통합을 마무리했지만 조직이 통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6개월 있다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합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각사의 어떤 임직원들의 생각과 분위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 셀트리온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치우치는 경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대표를 세웠다. 이것도 뭐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과연 이제 서준석 그 장남이 잘 할지 여부는 결국 그 이런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잘 되면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펀더멘탈로 실적도 이제 잘 나타나면 아 이번에 이 판단 자체가 잘한 것이고 뭐 그렇지 못하면 이제 시장에서 비판 쪽의 언조들이 이제 중장기로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기우성이라든지 김영기 이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서정희 회장이 가장 뭐 신뢰하고 믿고 뭐 이런 어떤 스타일이니까 이런데 이제 뭐 전문 경영인이 이제 좀 등장할 걸로 이제 일반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기조는 지금 현재는 없고 내부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꾸려 나가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에 이제 가족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는 이거는 뭐 서정진 회장의 경영 그 의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시장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소통되고 시장 반응과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각자 대표로서 경영사업부를 이제 총괄한다. 그래서 R&D 전문가로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망 기술과 벤처를 키워보라.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스킨케어에서는 이 부분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이제 뭐 전폭적인 지원을 화장품 쪽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투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JP모건 그 헬스케어 쪽에서 15분간 성장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구체적인 어떤 매출단에서 영향을 줄지 여부 이게 성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뭐 이 부분이 나쁘지 않으면 이제 어떤 경영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장남이 경영에서 난다면 차남은 영업 뭐 현장에 뛴다. 예. 이제 진석하고 이제 준석. 예. 이 준석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또 다르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북미 쪽에 이제 결과니까 결국 이제 두 그 아들들의 어떤 결과들이 올해 어떤 실적에서 상당한 어떤 성장을 낸다라고 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가는 거고 이런 어떤 승부수를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번 뭐 컨퍼런스에서도 동반 발표를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연중으로 계속 뭐 체크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서정진 회장이 또 수족과 같은 뭐 신민철 그 다음에 이혁재 여기도 이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전반적인 어떤 뭐 구조에서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코리아 나이트 관련되는 부분은 이게 한 5년 정도 된 행사인데 한국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그 부대 행사로 이제 진행하는데 여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작년도에는 300명인데 올해는 550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서정진 회장이라든지 오너 2세 서진석도 이번에 행사장에 동행하면서 이 추가적으로 뭐 지분 투자 M&A는 뭐 안 한다 하더라도 지분 투자는 한 데 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바이오텍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주가 흐름들이 그 많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제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1월달에 지금 이제 한 중반 정도 갔는데,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올려서 최소한 21만원권 위에 이제 가격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4분기 실적이라든지 1분기 비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질질질 이렇게 내려오는 것 자체가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양봉의 어떤 시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 2년 동안에 바닥권에서 길면서 겨우 이제 추세를 반전시켜 놓았는데 이걸 힘없이 이렇게 깨어 내려오지 않고 이제 견고한 어떤 흐름에서 추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유동성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거래가 계속 이제 유입되는 흐름들이 올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바이오 쪽에 들어오느냐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거래량이
안 들어버리고 윗꼬리가 나와버리면 또 이제 박스권 어떤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주가가 유지되면서 이제 추가 수급을 기다리는 어떤 흐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서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